네, 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3년에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한 2분기, 3분기까지 증시가 굉장히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4분기나 돼서 반등할지, 아니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 증시가 반등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2008년 이후 최악의 마감을 했다. S&P 마이너스 19%, 나스닥 마이너스 33% 급락해서 증시가 2022년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수별로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업종 대표주로 33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더라 보니까 그 안에는 정유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철도주, 뭐 통신주, 뭐 이런 것처럼. 특히 정유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8.8% 하락하는데 멈췄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어요. 3월 7일부터 약 108일간 약세장으로 머물다가 8월 10일 날 이때 탈출을 했지만 다시 10월 11일 날 2차 약세장 진입해서 57일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은 4개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나스닥은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대단히 포진해 있죠.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텍트 뭐 이런 종목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규모 공장을 짓든지 시설을 짓든지 강급을 집행하든지 연구개발비를 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니까 어때요? 그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겁니다. 자, 다음은 S&P 500 마이너스 18%. S&P 500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의미하는 약세장으로 140일 거래 연속 약세장에 머물러서 2001년 이후 최장 기록을 했다. S&P 500은 그냥 뭐 대표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관련 종목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종목 500개를 평균 내니까 아무래도 성장성 기업과 가치주가 섞여 있으니까 변동폭이 조금 낮겠죠. 나스닥보다는 적겠죠. 다우보다는 높고. 자, 그래서 2022년 작년 뉴욕 증시가 1년간 암울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뉴욕 증시 하락장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인을 잘 알아야지 그게 앞으로 재발될 건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 그래야지 올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급등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어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러시아가 잠금으로 인해서 유럽은 천연가스 가격이 막 10배 급등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한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뉴욕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예요. 상하이가 셧다운 되면서 상하이 항구를 통해서 미국 LA 항으로 가는 물동량이 정지가 되면서 셧다운이 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더구나 중국은 뭐 상하이 봉쇄, 베이징 봉쇄, 우한 봉쇄,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 정지, 운행 정지, 애플 생산 공장 정지, 뭐 폭동 이런 걸로 일어나니까 전세계 공급망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 또한 뉴욕 증시 하락 원인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단기간에 제로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이 와중에는 뭐 6월달부터 4번 연속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도 하고, 11월, 12월 빅스텝,
0.5% 인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 안에 단기간에 4.5%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진 거죠. 가장 큰 게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금융비용이 커지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냥 뭐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업자를 늘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시킨 것이 뉴욕장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자, 애플도 단기간에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이너스 56%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도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트위터를 3월달, 4월달에 인수한다고 하면서 인수하기로 했어. 근데 또 인수를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증권거래소인가 미국 거기서 뭐 공시 위반인가 뭐 이런 문제 사법상 문제가 제기돼서 어쩔 수 없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는데 5월달부터 이걸 인수할 시점이 11월달까지 금리가 거의 막 4%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해서 빌리려고 했겠지. 그런데 기준금리가 갑자기 4%씩 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융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걸 해결을 한 거야. 일정 부분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니까 테슬라가 폭락을 한 거죠. 테슬라가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더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마존하고 메타가 여기 요점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직전의 주가인데 그거보다 한참 아래까지 내려왔어. 아마존은 팬데믹으로 인한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메타는 팬데믹으로 인한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훨씬 더 많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어요. 비트코인 올해 64%나 하락하면서 또 비트코인 거래소까지 막 그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서 이건 역시 뉴욕 증시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다 보면 첫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테슬라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그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테슬라가 급락했다. 이 급락한 것 또한 뉴욕 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메타 플랫폼 아마존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연초 대비 64%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에 큰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상승할 것이냐? 상승한다면 언제 상승할 것이냐?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와서 올해 1년 내내 증시가 허덕일 것이냐? 아니면 빠르면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 증시가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증시의 속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S&P 500 차트고 2020년 팬데믹 급락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증시가 폭등했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정리한 건데요.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이 절정에 이르던 2020년 3월 23일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3만 명밖에 안 됐어. 33만 명밖에 안 되는 사이에 증시는 마이너스 35% 급락했어. 그 이후로 증시는 급반등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2021년 1월 3일이 요 시점.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300만 명. 8,30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거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증시가 먼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걸 우려해서 폭락을 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증시는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다고요. 이거 뭐예요? 완전히 선반영됐다. 6개월 안에 1년씩 선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3분기까지 미국은 실업률이 3.5%였어. 완전 고용 상태였다고요. 모든 기업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좋았어. 근데 정신이 1월달부터 하염없이 내렸어. 하염없이. 이거 왜 내렸어요? 경기 침체가 될 게 우려가 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등시킬 게 우려가 돼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작용할 거니까 그런 우려에 미리 반영된 거야. 실제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는데 정시는 35% 급락한 거라고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올해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4.5%까지 올렸으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되겠지. 하지만 2020년 팬데믹 때도 보고 2020년 작년 주가도 보면 알다시피 증시는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악재는 악재가 다 나오면 그때부터 증시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역사가 그리 말을 해요. 역사가. 자, 2023년 증시 전망. 2023년 경기 침체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도 증시는 또 상승할 수 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국내 증시도 함께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기준금리는 지금 ISM 지수도 그렇고 실적이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2월달 FOMC에서 베이비 스텝 0.25% 인상할 가능성이 맞고요. 3월 FOMC에서는 역시 0.25%, 5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5.25%까지 올라가.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점도표 상단을 찍었던 게 이게 5.25%야. 그럼 이후부터 동결이거나 하락하겠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진다면. 2월이나 3월부터 증시는 강하게 급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작년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렸는데 2023년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서 결론까지 내드렸어요. 지금 주식하기 아주 좋을 때다.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부터 거대한 큰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폭락이 왔으면 그 뒤로 상승장은 굉장히 2배 이상 길게 갔어. 지금 1년 하락했다면 2년 이상 상승하겠지. 한울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